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해서 그간의 당 쇄신 작업과 서민 정책 평가해보고 8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석 달 열흘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빠릅니다. 네, 그 빠르다는 건 그만큼 뭐 바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네, 정신이 없었죠. 네. 감사합니다. 취임 당시의 최우선 과제가 당 쇄신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저희들은 많이 이걸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어떤 계파 문제가 이제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여야 간이나 당내에서도 정쟁보다는 정책이 주로 화두에 오르고요. 그래서 화합 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정책 내용도요. 저희가 변화를 추구했는데 예.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친서민 중산층 보호 정책으로 이제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성과를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변화의 목소리를 이제 존중한다 했는데 변화의 기류가요 당의 중심으로 자리 잡힌 것을 네. 저희들이 제일 큰 성과로 보고요.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이제 좀 업무가 좀 과했더랬어요.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같이 하는 바람에 좀 과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정상화되었고요. 예. 또 가끔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제 진의가 언론이나 비춰질 때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좀 괴로웠습니다만은 네. 혹시 비주류 원내대표의 어떤 한계 같은 건 좀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요. 기존 주류 되셨던 분들이 아주 대폭 협조를 하고 오히려 앞장을 서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에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간의 어떤 호흡,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는 한 2달 이상 짧지만 아주 격동들이 겹치면서요. 저희들은 이제 의원들이 선출한 대표단이고 우리 홍 대표단은 당 자체가 이제 선출한 대표단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편차를 저희들이 느낍니다만은 그것은 오히려 젊고 새로운 정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를 감히 가세해서 완성하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아까 지난 100일간 계파 간 어떤 목소리도 덜 나오고 화합면에서도 상당히 진전됐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정책을 놓고는 그동안 좀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 사이에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괜찮다고 보셨습니까? 저희들은요, 당내에서는요, 이 정책을요,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일단은 내보고요. 네. 거기에서 많은 토론과 또 비판을 받아가면서 마지막에는 당의 하나 된 정책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초기에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그것을 부정적이거나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저희 당의 전통입니다. 서민 정책 강화에 주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우선 핵심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네. 3가지 방안인가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용두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따갑게 받아들이고 저희는 좀 시간을 두고 이제는 연근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재정의 투여 방법 그리고 재정의 배분 방법 이런 것으로 당내에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와도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그동안 학생, 학부모, 전문가, 국민공청회 이런 걸 쭉 통하고 이제는 당내 비판까지 다 수렴해서 이제 야당과 조율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등록금 문제라든지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 복지에 대한 논란이 아주 불거진 상황에서 최근에 0세에서 4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제안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희 이 보육 문제는 우리 MB 정권, 지금 집권 여당의 아주 주로 핵심된 문제고 그
사이에도 한 300% 정도를 예산을 증액하면서 중점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취업 여성 보호,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세계 최소의 출생률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가 존립의 문제로 봐서 저희도 이것을 강조해 온 것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7분위까지 보호하던 것을 이제 전 아동에 대한 보호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이미 국가 정책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 5세는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한꺼번에 교과부가 이걸 교육 분야로 포섭하면서 거기에 전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4세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5세, 4세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0세, 네. 올해 막 태어나는 애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 사실은 7분이라 하지만 아파트나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제외가 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어머니들 또 피치 못하게 출산을 유보하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만들자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네. 지금 이 문제로 주민투표까지 하는 마당에 갑자기 무슨 전면 무상보육을 하자 이건 도대체 무슨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국가의 임무라고 그럴까 시각 차이가 바로 거기서 민주당과 저희들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의료 급식, 다시 말하면 밥 먹고 병 고치는 것까지도 국가가 전면으로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러한 이제 사회적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교육, 국가의 임무를 국방, 경찰, 교육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요. 그런 순서로 보면서 보육도 교육에 이제 편입되는 마당에서 보육까지는 이제 그 어린 애기들에 대한 이 애기 기르는 것은 네. 이거 교육이냐 보육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대세가 이제 에듀큐어로 해서 이거는 교육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포섭할 수 있지만 지금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무상급식도 좋죠. 그러니까요. 학생들 밥 먹이는 문제도 교육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 분야의 복지로 보죠. 네,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은 애기들 밥 먹이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유가 넉넉지 않을 때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나라에서는 가르치는 거여서 우선 한정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0세, 4세 무상 보육 같은 문제들 이런 게 당내에서 조율을 거친 겁니까? 아니면 황 대표께서 좀 서리건 정책들을 독단으로 자꾸 내놓는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에서 4세까지를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7분위까지는 해주는데 그것을 나머지 3분위도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방향은 잡혀 있지만 제가 제기한 거는 5세부터 내려오느냐 0세부터 올라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할 문제다. 이것을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이런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 조금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 확보 문제며 포퓰리즘 문제며 좌클릭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논쟁이 되는데 그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월 임시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지금 어떻게 합의가 돼 있습니까? 이제 지금 6,400건이나 미제 의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화급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시국회를 8월인데도 열었는데 이제 3번에 걸친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네. 한미 FTA 비준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달에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황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는 이제 미국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고요. 서로 국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할 때 미국과 아울러 적절할 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생각이고, 당에서는 8월에는 우리가 먼저 상정이라도 해서 처리 준비를 마치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진표 대표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민주당은 절대 반대예요. 예. 제재 협상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협상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강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10+2 되는 12개의 항목을 내놨죠. 예.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는 열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야정 협의체를 일찌감치 좀 해서 지금 대차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11일인데 6,400건 쌓인 이 법안들은 그럼 언제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폐기될 법안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그걸 전부 다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8월에도 불철주야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본회의 때 정기국회 때 말끔히 좀 처리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사개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자유선진당은 배제됐습니다. 이 제3당을 함께 하지 않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사개특위를요, 아주 소수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끼리 하고 말았는데, 제가 강한 항의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김진표 대표하고 다시 얘기해서 조금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포함을 시켜드리는 게 옳지 않는가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엔 강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그런 항의를 받았으면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였습니다.